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는 벨리댄서, 춤추는 동기부여가, 그 어느 것이 되었든 모두 다 좋은 오은채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장문정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분은 홈쇼핑 기네스 125억 최고 기록 보유자라고 합니다. 이 책을 3분의 1 정도 지금 읽었지만 꼼꼼히 그리고 구석구석 읽고 싶어지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시작하려는 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 더 파고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서적은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과 새로운 용어들이 있어서 더 많이 이 책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 같고요. 마케팅에 관한 예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그럼 이 책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지은이 장문정 분은 책을 읽어보았지만 굉장한 실력자임이 분명하다고 느껴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서문에서는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광선검처럼 위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라. 세이지야말로 자신이 쏟아부은 노력만큼의 결실을 투명하고 뚜렷하게 가져다주는 최고의 직업이다. 세이즈는 고도의 집중력과 끈기가 동시에 요구되는 행위이자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극도로 전문적인 행위이다. 쉽게 말하자면 소비자로 지칭되는 인간의 욕망을 파악하고 구매라는 행위로 연결시키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성공한 세일즈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세일즈란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상품을 가치 있게 만들고 소비자가 거들떠도 안 보는 물건에서 잠재되어 있던 용도를 발견해 알려주며 더 나아가 그 상품이 소비자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다. 얼마나 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팔았는가에 주목하자. 절실함, 간절함이 없으면 눈을 뜨고도 놓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눈을 감은 것이나 매 한 가지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객이 브랜드를 짝사랑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고객이 브랜드를 짝사랑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고객은 입덧을 하는 임산부처럼 변덕이 심하고 깎아놓은 사과인 양 쉽게 갈변한다. 기업의 생존 전략 1순위는 충성 고객 확보이다. 강렬한 충성은 강렬한 연대에서 나오므로 기업은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소통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선 긋기. 이 정도면 딱 좋아. 판매자가 사용하는 기술 중 산 꼭대기에서 데리고 내려오기라는 설득법이 있다. 흔히 고객은 좋은 것, 더 좋은 것 하면서 비싼 것을 볼수록 욕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이때 마음이 붕 뜬 고객을 현실로 데리고 와야 판매에 성공한다는 불문율이다. 적절한 순간에 구매를 제어한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비싼 것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 고급 사양은 필요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속으로 이 판매자가 내 지갑 걱정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마음을 놓는다. 구매 결정권자의 파악. 구매 결정권자를 파악.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일본 마스시타 그룹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사람도 회사도 80%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더 비싼 제품은 언제나 존재한다. 판매자는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판매자가 고객이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조력자로 나서면 고객은 고마워하는 동시에 동질감을 느끼며 마음을 놓는다. 적당한 선에서 금을 긋듯 분명하게 끊어줄 경우 고객은 내 편이 된다. 휴리스틱. 상식 안에서만 이야기하자. 어떤 사소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대개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죠? 습관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우리의 머릿속에 상식이라는 것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상식의 틀 안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지하철에서 담배를 안 피우듯, 발이 아닌 손으로 세수하는 게 당연하듯, 상식의 틀 안에서 고객에게 권하면 고객은 거부할 변명거리를 쉽게 찾지 못한다. 그러한 상식, 즉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건드려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휴리스틱이다. 다시 말해 휴리스틱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는 정신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다. 책에서 나온 예시. 고객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매일 2만 원을 쓰라고 해도 쓸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단 한 번 2만 원 쓰는 건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고객님이 술을 마실 때 안주 한 접시 값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안주 한 접시 시킬 때는 돈 아깝다고 망설인 적이 없으면서 부모님 건강 앞에서는 인색하게 굴며 망설이실 겁니까? 자식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한 달에 2만 원 쓰는 걸 두고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다못해 식당에서 밥 먹고 계산할 때 불우이웃 돕기 성금함에 1,000원도 넣고 기분 내키면 5,000원도 넣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남에게도 그렇게 돈을 쓰는데 내 부모님께 10,000원짜리 2장을 못 쓰겠습니까? 한 해에 250만 명이 헌혈을 합니다. 모르는 남에게 피를 뽑아주고 생명을 나눠주는데 내 부모님께 생명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2만 원 쓰는 건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당신도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해보라. 이런 질문 앞에서 쉽게 거절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강심장 소유자다. 상식의 잣대로 이야기를 할 경우 고객은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휴리스틱 기술이다. 싼 게 비지떡이다. 와인은 역시 프랑스산. 비싼 건 뭐가 달라도 다르다. 오늘은 특집이니까 지금 사라. 특별히 싸니까 많이 사더라와 같이 휴리스틱 메시지는 소비자가 신속한 결정을 하도록 부추긴다. 고객을 상식의 포로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호소하고 싶은 주제 안에서 하나의 상식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 그 상식의 카테고리 내에서 비교하거나 전달하려는 신념이 돋보이게 만든다. 고객은 단점을 먼저 생각하지만 판매자는 장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왜 안 되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를 살펴 고객이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저축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저축은 100% 성공하는 재테크입니다. 라고 상식을 찔러
고객이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저자는 홈쇼핑 방송에서 주택화재 보험을 권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쓰다가 버릴 고철덩어리인 스마트폰도 보험을 드는데 40년 동안 융자금 갚는 집은 왜 보험 하나 들지 않습니까? 라며 상식적으로 접근했다고 한다. 구체화. 고객은 떠먹여야 먹는다. 말이란 모름지기, 구체적이고 알아듣기 쉬워야 한다.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말을 강론적, 구체적인 말로 풀어서 전달해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저자는 강연을 하던 중 원자폭탄이 터지는 영상을 보여주며 저 원자폭탄이 무섭습니까? 권총 한 자루가 무섭습니까? 물었다. 모두들 당연 원자폭탄이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저자는 장난감 권총을 한 자루 천장에 대고 탕 하며 한 발 쐈다고 한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저 영상 속의 핵폭탄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권총 한 자루입니까? 모두들 권총을 택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 구체적으로 닿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뜬구름 잡듯 추상적이고 겉도는 이야기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또 하나 예시로 나온 이야기는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종각으로 모여든다. 역시나 몇몇 사람들이 발빠른 상수를 발휘해 종각역 입구에서 손난로를 팔고 있었다. 그런데 한 장사꾼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추워요. 더 큰 소리로 외쳤겠죠? 여자친구 추워요. 그는 남들이 흔히 하듯 손난로 사세요가 아니라 마음을 콕 찌르는 한마디로 행인들을 끌어모았던 것이다. 이걸 바르시면 예뻐질 거예요. 라는 말이 와닿는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목부터 올라가면서 두들기듯 바르고 주무세요. 2달이면 피부톤이 2단계는 개선될 겁니다. 라는 말이 더 와닿는가? 당연히 후자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마음을 끌어당길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구절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고객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휙 돌아서면 안 된다. 수저로 밥을 퍼서 입안에 넣어줘야 한다. 구글에 키워드만 넣으면 알아서 생각해 주는 것처럼 요즘 고객은 생각도 대신 해주고 선택까지도 대신 해주기를 바란다. 세일즈맨은 오로지 어떻게 팔아먹을까에 집중한다. 반면 구매자는 어떻게 쓸까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한다면 아무리 쉽고 당연한 상품이라도 사용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고객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한번 써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구체화 기술이다. 뒤집기. 분리할 땐 손바닥을 얼른 뒤집어라. IBM이 생각하라라고 외칠 때 스티브 잡스는 다르게 생각하라라고 맞받아쳤다. 알고 보면 다르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다. 그저 생각을 약간 비틀기만 하면 된다. 이 책에서는 생각을 뒤집은 예시로 높이뛰기 선수, 최초로 몸을 비틀어 등을 바닥으로 향한 채 높은 가로대를 뛴 선수 딕 포스베리와 운동화에 스파이크를 박은 육산 선수 아디 다슬러, 그리고 수영복은 작을수록 좋다는 불문율을 깨뜨리고 전신 수영복을 만든 아디다스, 그 수영복을 입고 나온
호주의 이온 소프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뒤집기 기술은 영업 현장에서 단점을 들켰을 때 또는 약점이 잡혔을 때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물의 속성은 손바닥과 손등처럼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기질을 지닌다. 똑같은 날씨를 두고 누구는 덥다 하고 누구는 따뜻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에게는 레저고 어부에게는 노동이다. 뒤집기 전략을 사용한 재치 있는 광고 카피. 해충을 막는 농약. 생명을 위협하는 극약으로 돌아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또 하나, 버릴 때는 1초도 안 걸리지만 썩는 데는 100년도 더 걸리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공인광고협의회. 3개나 틀렸네. 3개밖에 안 틀렸네. 눈높이. 시바스 한 병을 날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 몇을 얻은 거죠. 시바스리갈. 여기서 제일 와닿던 건 시바스리갈의 광고 카피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뒤집으면 상황과 속성은 마법처럼 순식간에 바뀐다. 제로 코스트 효과. 지갑을 스스로 열게 만든다. 공짜 마케팅으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전략 중 하나가 결합 판매다. 이것은 가령 우유 하나에 치즈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처럼 고객은 치즈를 공짜로 얻는다는 생각에 사실은 구매 계획이 없었으면서도 우유를 구입한다. 이처럼 공짜 마케팅 전략은 이미 많은 기업이 검증한 전략이자 효과가 뛰어난 비즈니스. 특히 공짜 마케팅은 소비자 입소문까지 유발해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맞불 지르기. 불은 불로 막는다. 저자가 방송에서 갤럭시를 판매할 때다. 아이폰과 맞불 작전을 펼쳤다고 하니 읽은 저로서는 정말 대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아이폰이냐 갤럭시냐를 놓고 무척 갈등했다. 나는 고객을 향해 맞불을 놓았다. 갤럭시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먹던 사과포는 중국산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이폰은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공장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배터리가 2개입니다. 고객님은 배터리 교환이 되지 않아 늘 불안하고 충전기를 갖고 다녀야 하는 폰을 사고 싶습니까? 더구나 그 사과폰은 앱이 많아서 구입하려면 꼭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뷔페에 음식이 많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단하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배터리가 없는 핸드폰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배터리가 있는 삼성 핸드폰을 판매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온통 약점 투성이인 에어컨을 소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60만원짜리 거의 기능이 없는 제품과 200만원짜리 멋진 다양한 제품이 있는 에어컨을 할 수 없이 약점에다 대고 맞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2배 비싼 에어컨도 있습니다. 비싼 것 사다 놓고 틀면 특별한 바람이 나옵니까? 바람의 질이 다릅니까? 그저 그 공기가 그 공기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바람이 나오는 건데 뭐하러 돈을 더 주고 사려고 합니까? 하지만 맞불 작전은 직접적으로 경쟁사를 거론하면서 경쟁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랬다간 쓰디쓴 피해 복수를 불러올 뿐이니까요. 어디까지나 경쟁사의 기능, 소구점. 여기서 소구점이란 상품 판매에서 고객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은 특징과 편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점들과 비슷한 포인트를 드러내 그 점을 희석하는 작전입니다.
맞불을 지르지만 상대를 까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물건의 장점을 더 고객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군중 이용, 불법 유턴도 함께하면 두렵지 않다. 티핑 포인트를 쓴 말콤 글랜드웰은 가장 파워풀한 셀링 포인트는 마케터와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이루는 교감에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마케터에게 소비자들끼리 뭉쳐서 만든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처럼 남이 하면 나도 따라하는 궁중심리를 부안내동 혹은 밴드웨건. 여기서 밴드웨건이란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남이 하면 나도 따라하는 궁중심리를 부안내동 혹은 밴드웨건이라고 한다. 이기는 쪽에 붙어라. 남들이 다 쓰는 제품을 너도 써라. 마트든 시장이든 손님이 몰려있는 곳에 마트든 시장이든 손님이 몰려있는 곳이 눈에 띄면 나도 모르게 기웃거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상품 판매자는 이러한 심리를 어떻게 이용할까? 그들은 대중시장의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대신 소비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상품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신속히 대중의 동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의 힘보다는 둘의 힘이 낫다. 셋이면 대세가 되고 넷이면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된다. 모험을 좋아하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모두가 하면 소비자는 안심하고 따라간다. 대표적인 예시 광고 카피로는 벌써 200만 우리카드.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이미 옥션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예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매도하기. 악당이 없으면 주인공도 없다. 주인공이 멋지고 고상한 역할을 하려면 악당이 있어야 한다. 이는 양손에 정반대의 대상을 올려놓고 한쪽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깎아내리는 전략이다. 한쪽으로 기우는 순간 내가 주장하는 쪽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같은 맥락에서 양자택일 기술로 부르기도 한다. 이 기법은 증거와 관계없이 어떤 관념에 나쁜 이름을 붙이거나 거부 혹은 비난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로마 시대부터 사용해온 오래된 설득 기법으로 상대방을 흠잡고 헐뜯음으로써 논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간다.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매도할 희생양을 정하고 거기에다 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이를테면 낭비, 쓸데없는 짓, 쓸모없는 것, 나쁜 짓이라고 몰아세우는 식이다. 저자는 방송에서 홍삼을 자주 소개하는데 이는 무이자를 이용하면 한 달 부담 금액이 13,000원 정도이다. 그때 고객에게 연속적으로 묻는다. 그 돈이면 네일 아트를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깎아버릴 손톱에 돈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고객님이 한 달 동안 매일 홍삼을 먹는 데 쓰시겠습니까? 그 돈으로 둘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시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고객님이 한 달 동안 매일 홍삼을 먹는 데 쓰시겠습니까? 그 돈이면 둘이 놀이공원에 놀러가 1시간 동안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둘이 영화를 보며 2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둘이 찜질방에서 반나절 동안 땀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평생 함께할 고객님의 몸 건강을 위해 한 달 내내 홍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아껴 저축할 수도 있지만 현출기에 넣은 돈은 언제든 뺐으면 더 이상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몸에 저축한
건강식품은 영원히 고객님의 것입니다. 그 돈이면 안주 한 접시 값입니다. 그 돈을 술만 더 먹게 만드는 안주값으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주 한 번 덜 먹고 한 달 동안 내 몸을 위해 매일 홍삼을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홍삼 방송에서. 이 대사들을 보면서 굉장한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굉장한 실력자이시구나. 막 세일즈와 마케팅에 굉장히 설득력도 있으시면서 이 기술, 매도하기 기술 되게 꽤 괜찮은 기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 2잔 마실래? 홍삼 한 달 내내 마실래? 라는 논리의 고객은 보통 후자를 선택한다. 죄 없는 커피를 강하게 매도하면 한순간 내가 주장하는 홍삼의 가치는 올라간다. 단 매도하기 기술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폄하의 정도가 적당해선 안 된다. 비교 대상을 강하게 깎아내려야 내 상품, 내 주장이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비교하는 두 속성이 모호하거나 비슷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객은 극단을 회피하고 두 가지 속성을 결합해 둘 다 갖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저런 비슷한 속성을 태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기저귀를 소개할 때는 낑낑대며 무겁게 기저귀를 사러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화 한 통으로 편안하게 집에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양자택일 전략을 써야 한다. 치약을 소개할 때는 한 달에 8,000원으로 이 치약을 쓰며 일을 관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들여 치과에 다니시겠습니까? 라는 식이다. 두 가지를 저울에 얹자마자 순식간에 한쪽으로 기우는 속성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늘 양날의 칼처럼 공멸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 매도하기 기술은 일반적인 비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목표는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내 강점을 주목하도록 하는 데 있다. 또 다른 양자택일의 방법으로는 안전벨트 멜래? 아니면 벌금 낼래? 또는 변화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리고 저자의 또 다른 매도하기 전략 기술이 나오는데요. 이 껌 한 통이 5,500원입니다. 이 비타민은 6,000원이죠. 씹다 버릴 의미 없는 껌 한 통에도 돈을 쓰는데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 한 통을 못 사주시겠습니까? 내 아이의 환절기 건강 지킴이가 껌 한 통 값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채널을 돌리십시오. 이때 주인공은 비타민 가치를 올려줄 악당은 껌 한 통이다. 주인공은 비타민이 되는 거고 악당은 껌 한 통이 되는 거죠. 주인공은 악당이 있어야 늘 부각되기 마련이다. 늘 웃을 수만은 없는 비즈니스 전쟁에서 매도하기는 주요 공격, 기술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읽고요. 이 책이 굉장히 제가 배울 부분들이 많아서 얼마만큼 녹음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과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녹음해서 남겨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는 오디오북으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지금 책을 읽고서 주요 핵심 부분을 녹음하는 건 저도 나중에도 들으려고 녹음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도 이렇게 계속 읽게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또 제가 살면서 굉장히 얻은 뭐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